네, 6학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혁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는데요. 혁명이란 국가의 기초나 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전에 있던 제도가 좀 문제가 있었겠죠. 오늘 활동은 영상을 시청하고 복습 문제를 푸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딱 한 번만 할 수 있고 임기는 5년이에요. 자, 그런데 1948년에 처음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까지 할 수 있었냐면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었고 임기는 각 4년이었어요. 따라서 두 번을 하게 되면 총 임기는 8년이었죠. 자, 그럼 어떤 대통령들이 있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표를 발행하고 있어요. 1대부터 살펴보면 1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2대에도 이승만 대통령이네요. 그러면 3대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기서 뭔가 궁금증이 생기죠? 분명히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두 번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 번을 했을까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볼게요. 교과서 83쪽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아마 11쪽이 되겠네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어떻게 했대요? 네, 헌법을 바꿨대요. 그래서 세 번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횟수의 제한을 없앤다라고 한 거예요. 엄청난 독재 정치를 해나가는 거죠. 자, 독재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승만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져만 갔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1960년 3월 15일에 선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자, 이때 이 정부 통령 선거는 무엇이냐면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뽑는 건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부통령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거에서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가 질 것 같은 거예요. 왜? 지지가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냐면 부정선거를 계획을 해요.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냐면 자, 정말 기가 막힌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유권자들한테 돈이나 물건을 줘요. 여기 보면 고무신이 있고 돈 있죠? 지금으로 치면 회장 선거에서 회장에 출마한 사람이 다른 친구들한테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학용품 주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정선거 방법은 대신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하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선거 방법은 투표한 용지를 불에 태우는데 어떤 용지냐면 이승만 정부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를 했을 경우에 불에 태워 없애고 그리고 이승만 정부 사람에게 투표한 용지를 왕창 넣어서 그 투표함을 이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선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당연히 이승만 정부가 이 선거에서 이겼겠죠. 그런데 사실 이 선거 전에 이 부정선거 이 계획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민주운동을 벌이긴 했어요. 자, 어쨌든 가만히 있질 않겠죠. 당연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데 특히나 마산이라는 곳에서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제 시위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요. 특히 고등학생이었던 이 김주열이라는 분이 경찰의 그 진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이 경찰들은 그 시신을 어디다가 버리냐면
마산 앞바다에다가 그냥 버려요. 이게 사실 물에 잠겨 있다가 이제 이 시신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당연히 시민들과 학생들이 분노했겠죠. 그래서 시위가 더욱 확산돼요. 그래서 이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가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요. 특히 4월 19일에 이제 전국에서 이제 퍼져나가는데요. 이때 이 시민들이 그 이승만 정부의 이 독재와 그리고 3.15 부정선거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세우자 하고 거리로 나선 거예요. 이것을 4.19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이승만 이 정부는 시위를 어떻게 진압하냐면 무력으로 진압해요. 또 총을 쏘고, 그죠? 또 뭐 최루탄을 이런 걸 이제 또 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또 다치고 또 죽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 무력으로 진압하면 뭐 잠잠해질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시위가 더욱 거세져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3.15 부정선거가 무효가 돼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들의 이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이 4.19 혁명이 성공을 했고 이 결과 재선거가 다시 실시되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돼요. 자, 사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부정선거 계획이 밝혀지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 진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자 마산이라는 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이 김주열이라는 분이 이제 목숨을 잃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제 확산이 되죠. 그다음 이 학생들을 또 지지하는 이 스승님들, 대학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을 또 지지하고 이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 이렇게 성공을 했죠. 그다음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4.19 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19 혁명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볼 텐데 우선 4.19 혁명을 계기로 자,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은 누가? 국민들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돼요. 자, 요게 이 교훈으로 나온 게 무엇이에요? 2016년에 촛불 집회죠. 그렇죠? 자, 이런 의미가 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무려 이 시위에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시위에 직접 참여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특히나 이 수성국민학교 전한승 어린이 지금 뭐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을 텐데 어쨌든 이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했을 정도로 아주 그 전 국민이 참여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19 혁명에 참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던 분들의 이제 넋을 기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4.19 민주묘지를 이제 만들어서 이분들을 기리고 있어요. 자,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링크를 클릭해서 과제를 제출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